100세 프로젝트 건강 큐레이터 이기호입니다. 우리들의 100세 인생을 방해하는 여러 질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매, 심혈관 질환, 당뇨병이 있겠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력인데요. 직계가족이나 사촌 내에 같은 질병을 앓는 그런 환자의 여부를 알아보는 건데요. 이것은 단지 DNA 같은 유전인자로 물려받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의 식사 습관, 흡연, 음주, 주거 환경, 직업, 이런 가족이 공유하는 모든 생활 습관이 작용하는 것이죠. 여기 가족력에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질병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비염, 천식, 결막염 등 요즘엔 알레르기 질환이 없는 가족을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내 알레르기가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가족력 질환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알레르기가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가족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길래 우리들의 가족력은 알레르기로 얼룩지고 있는 걸까요? 알레르기란 꽃가루, 진드기, 찬바람, 미세먼지 등 크고 작은 변화에 온몸으로 반응하는 건데요. 환경이 변하면서 유병률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레르기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칫 가볍게 넘겼다간 또 다른 질환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낳을 수도 있는 알레르기 질환. 그 고리를 끊을 방법을 알아볼까요? 햇살도 바람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인 요즘. 아픈 노모를 돌보는 고은 씨에겐 계절의 변화를 느낄 여유조차 없답니다. 그저 나날이 변하는 친정엄마의 애잔함만 더해질 뿐이죠. 엄마 오늘은 어땠어 그래서? 거기 가면서 추웠어 안 추웠어? 아무렇지도 않지 뭐 어쩌냐. 아무렇지도 않아? 오늘 근데 혈색이 되게 좋다. 고구마를 찔라면 잘 쪄지 이렇게 되게 먹으니까. 웬 갑자기 고구마 이야기야? 고구마가 먹고 싶어? 물 안 먹어서 그래. 알 수 없는 대화를 이어가는 모녀.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엄마가 지금 치매예요. 지금 치매가 심한 단계예요. 네. 고은 씨 어머니는 3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어디가 불편한지 표현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라 미리미리 알아서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아까 거기 부스럼 나서 따뜻한 물에다가 체온 올려주려고 엄마. 어디 문질러줘 여기? 가족도 왜 갖고 그래 또? 환절기인 요즘 고은 씨가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엄마의 피부. 엄마의 발을 씻기며 피부를 꼼꼼히 만져보는데요. 고은 씨가 이렇게 엄마의 피부를 살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네. 엄마가 약간 비염이 있으셨는데 좀 그 면역력 떨어질 때마다 환절기 때 그 피부 이렇게 아토피 같은 게 좀 심하셔갖고 지금 본인도 환자하고 그렇긴 한데 이렇게 막 긁고 그래서 그런데 군데군데 다 흉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려운 데 없어 나한테 숨기는 거 아니야? 응? 아유 여기 가렵구만. 피부. 내친 김에 온몸 구석구석까지 살피는데요. 고령인데다 관리도 못해 건조해진 피부엔 수시로 피부염이 생기기 때문이죠. 고은 씨 또한 마찬가지랍니다. 엄마처럼 엄마 여기 좀 봐봐 나도. 쓰던 말아. 나도 엄마 이만큼 부드러웠잖아. 염증의 흔적이 가득한 고은 씨의 피부. 일상에 지장은 없을까요? 그녀가 운영하는 옷가게를 찾았습니다. 옷 정리가 한창인데요. 아, 간지러워. 갑자기 몸을 긁습니다. 가려움증 때문이라는데요. 한번 터지면 쉽게 가라앉지도 않는답니다. 어머. 결국 한 손으로 모자랐는지 다리미를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긁습니다. 아, 간지러워. 아, 또 심해진 거 아니야? 어떡해. 아, 간지러워. 제가 이제 엄마 유전 때문에 그런 건지 가려움증이 한번 생기면은 엄청 가려워갖고 그리고 막 진짜 이 안에 막 벌레 있는 것처럼 가려운데 조금 방치하면은 막 한 2, 3일 되면 뭐 아이고 장난 아니에요. 다 퍼져요 여기.
피부염에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까지 더해져 피부가 성할 날이 없답니다. 집에선 어떨까요? 피부염에 진먼지 진드기가 안 좋다기에 고은 씨는 수시로 이불을 털어주는데요. 이번엔 기침이 터졌습니다. 코 답답해. 숨을 못 쉬겠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비염이 있어서 코가 알러지 때문에 이 먼지 같은 거 이렇게 쓰면은 코가 그냥 꽉 막혀요. 그래갖고 숨을 못 쉬겠어요. 피부염과 기침, 코막힘 등 온몸에 나타나는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으로 뒤덮인 고은 씨의 일상. 가장 먼저 시작된 건 알레르기 비염이었습니다. 네, 이 비염은 말 그대로 코 안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코 속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재채기나 코막힘 또는 콧물 같은 증상들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후 그녀의 일상은 불편함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코가 늘 불편하다 보니 예민함과 짜증, 두통을 달고 살았고 한 번 알레르기 증상이 시작되면 약을 뿌리거나 먹을 때까지 이어진답니다. 그래서 손 닿는 곳에 다양한 상비약을 준비해 둔다는데요. 하지만 이젠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 20년 전부터 지금 나이까지 약을 처음에는 두세 개 이렇게 먹다가 지금은 거의 최근까지 한 12개까지 먹었어요. 그 알레르기 약을. 그리고 또 조금 개선되면 이제 코 막힘에 관한 그런 약만 먹고 또 조금 개선되면은 이제 피부약. 그렇게까지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만성이 돼갖고 더 이상 약이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한 불편한 일상을 끝낼 수 있을까요? 우선 알레르기 비염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피검사와 코기능 검사,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뒤로 살짝 기대실게요. 코 속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 점막 자체가 건강하지 않으세요. 내벽이 깨끗하고 윤기가 흐르는 건강한 코와는 대비되는 고은 씨의 코 속. 이게 보시면 이렇게 혈관도 있고 코피 난 부분들이 있고요. 딱지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건조해서 딱지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알러지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콧물이 나긴 나는데 전반적으로 코의 환기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딱지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코 점막엔 피딱지의 흔적이 있었고 코의 단면적은 왼쪽 코가 0.57제곱센티미터인 반면 오른쪽 코는 0.36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항체인 IgE 수치 또한 성인 정상 기준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환절기일 때마다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걱정되고 또 이런 안 좋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착잡하고 답답해요. 그날 오후 왔어? 손님이 없어. 낮에는 손님 별로 없지. 차 따뜻한 거? 아무거나 하나 줘. 네, 알겠어. 고은 씨 남동생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고도 먹어. 나는 간지러워갖고 밀가루 절대 못 먹어. 이거 봐. 아이고, 엄청 심하네. 아니 지금 약 먹고 그래? 지금 가라앉은 건데도 지금 이래. 약 계속. 지난번에 그 술 됐잖아. 자궁 촉축술. 몸 관리 좀 해, 몸 관리 좀. 관리를 하고 그래. 있는데도 진짜 걱정이야. 어떻게 될지. 몸 여기저기 경고등이 켜지더니 2년 전엔 자궁 적출 수술도 받았다는데요. 그냥 조금 배가 뻐근하다라고 이렇게 좀 아플 때 병원에 갔더니 진짜 배 안에 그 근종이 꽉 차서 떼어내는 게 좋다 그래서 떼어냈거든요. 근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 좀 오랫동안 약 먹은 게 면역력 떨어진 걸로 인해서 또 근종까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머리 가려운 거는? 몸이 아직 저기 피딱지. 두 군데 이제 어머 세상에. 자꾸 뜯으면 안 돼갖고. 그러니까 자꾸 손에 가잖아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남동생 또한 피부에 염증이 생겼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주로 호흡기와 관련된 증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피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비염 환자는 자주 코를 만지거나 비비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피부에 자극이 가해져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피부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비염 환자가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히스타민과 같은 염증 매개체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남매는 비염이 지긋지긋하답니다. 나만 비염이 아니라 목사님도 비염이야. 엄마 아빠가 그게 유전적이잖아. 코도 간지럽고 아빠도 그렇고 엄마 난 밥 심하지 않아. 그게 심하진 않아. 아니 근데 엄마도 밥 먹을 때 막 재채기 하고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 바울이가 그렇지. 관리를 해야지. 바울이는 엄청 심하더만. 남매에 이어 동생의 아들 또한 비염이랍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좀 약간 비염이 그렇게 좀 일상생활에 있다 보니까 저희 남동생도 코 계속 이렇게 답답해하고 코가 계속 헐어있고 또 머리도 또 가려워서 긁으면 피나고 계속 그렇게 이제 반복이 되고 또 저희 남동생의 아들 큰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또 엄청 심해요. 알레르기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유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은 씨네 가족 6명 중 5명이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다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은 3대에 걸쳐 가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모의 알레르기 비염 유무가 자녀의 알레르기 비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전자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머니가 알레르기 비염일 경우 자녀의 알레르기 비염 발병 위험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3배 정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모처럼 한가해진 시간, 고은 씨가 상을 펴고 앉았습니다. 요즘 고은 씨에겐 새로운 일과가 하나 더 늘었다는데요. 제가 엄마 때문에 엄마 치매 검사하는 것 때문에 저도 이제 좀 건망증이 심해서 보건소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경도인지 장애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을 한 번 더 또 되짚어보고 하려고 이렇게 지금 쓰는 습관을 매일매일 하고 있었어요. 사실 며칠 전에도 현관문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아 한참 동안 밖에 서 있었다는데요. 어머 미쳤나 봐. 어떡해. 설상가상으로 가스불도 끄고 나오지 않아서 냄비가 새까맣게 타고 큰일이 날 뻔한 적도 있답니다. 그렇게 가족력인 비염에 건망증까지 심해지자 친정엄마의 전철을 밟는 건 아닐까 겁부터 났답니다. 저는 그냥 일상처럼 생각했는데 그 손님을 본 것 같은데 뭘 사갔는지가 기억이 안 나고 그 손님은 막 설명을 하는데도 저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치매는 가족력이라고 하는데 저도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런 치매도 알레르기 비염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가장 흔한 알레르기 질환인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은 치매 위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 수가 많을수록 치매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한 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이 알레르기 비염뿐만 아니라 천식 혹은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알레르기 비염은 신체 면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요즘엔 집 천장에 스프링쿨러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해서 물을 분사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 스프링쿨러가 연기가 아니라 달걀 프라이를 하는 그런 작은 연기에도 반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도하게 반응한 스프링쿨러 때문에 온 집안은 물바다가 될 겁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것에 과도하게 반응해 또 다른 화를 부르는 거죠. 알레르기 반응 역시 비슷합니다. 그다지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이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요. 알레르기 반응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스프링쿨러 역할을 하는 비만 세포가 있습니다. 비만을 부르는 그런 세포는 아니고요. 뚱뚱한 몸집 때문에 우리가 비만 세포라고 부르는 거죠. 만약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이 외부 물질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요.
IgE 항체도 그중 하나로서 비만 세포와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동일한 외부 물질이 다시 몸속에 들어오면 비만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마치 스프링클러가 물을 뿜어내듯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문제는 외부 물질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불필요한 가려움증과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야 할 연기에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알레르기 비염 역시 알레르기 과민 반응으로 일어난 그런 질환 중 하나인데요. 특히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고 실외 온도차가 큰 환경은 IgE 항체와 비만 세포를 자극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더욱 활성화되는 요인이 됩니다. 이곳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가 가장 두렵다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하루의 시작도 대부분 유쾌하지 않답니다. 코. 어제도 코가 막혀 잠을 설쳤다는데요. 한참을 뒤척이다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아이. 코막힘에 도움이 될까 물도 떠놓고 자지만 무용지물이랍니다. 정서야? 괜찮아? 아니 나 진짜 공격해가지고 3시간밖에 못 잤어. 진짜? 아, 얼굴이 진짜 헬스케졌구나. 어떡해. 비염 심해서.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누워있을 때면은 계속 코에 뭐가 큰 덩어리가 막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새벽에도 잘 못 잘 때도 있어서 힘들었어요. 한 2, 3년 전쯤에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비염기가 있다. 비염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진단 결과는 알레르기 비염. 그 후 수시로 코에 이상이 찾아왔고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어버렸답니다. 때문에 요즘 같은 환절기엔 집에서 책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에 부쩍 욕심도 생겼답니다. 한 번 터지면 쉽사리 멈추지 않는 기침. 좀 괜찮아? 어때? 좀 괜찮은 좀 것 나아진 것 같아. 같아? 정서의 문제는 비염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침을 굉장히 오래 해서 좀 걱정이 돼서 상급병원에 갔었거든요. 대학병원에 갔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알레르기 검사랑 천식 검사를 했었는데 그런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을 함께 진단받은 건데요. 알레르기 항체 수치 또한 청소년 정상 기준 수치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찾아와 정서를 더욱 힘들게 하는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이 두 가지 질환이 겹친 건 단지 우연일까요? 아토피성 피부염과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기관지 천식을 3대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이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천식,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이 마치 행진하듯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합니다. 이 알레르기 증상은 한 환자에게서 동시에 혹은 시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면역 과민 반응에 대해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비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천식인데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20에서 50%가 천식을 동반하고요. 반대로 천식 환자의 70에서 90%가 알레르기 비염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이 천식은 폐로 연결되는 통로인 기관지에 알레르기로 인한 염증이 생겨서 기관지가 심하게 좁아지고 기침과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호흡곤란이 생기는 그런 천식 발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천식 환자에게 적용되는 사례는 아니지만
그만큼 천식은 위험한 질병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천식이라고 하면 60대 이상에서 많이 생겨서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20대에서도 이 천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도 20대 천식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침이 잦아들자 정서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Soccer is less popular than baseball in the U.S. Alan is the youngest person. 재채기와 콧물 때문에 두 문장도 연이어 읽지 못하는 정서. 코가 또 막혔는지 코도 풀어봅니다.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결국 또 집어든 약. 왜 이렇게 막히지? 정서가 답답한 건 또 있다는데요. 그 공부를 하다가 코가 막혀서 수시로 약을 뿌리는 편이에요. 뭔가 비염이 있으니까 약을 뿌리잖아요. 근데 약 뿌리니까 뭔가 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약을 뿌리면 졸려져서 그래요. 코가 막히고 코를 뚫기 위해 비염약을 뿌리면 또 졸리고 악순환이 따로 없습니다. 계속 너무 졸린데 공부는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결국 자고 일어나는 게 낫겠다 싶어 침대에 누웠는데요. 쉽게 잠들지도 못합니다. 아유, 많이 아픈가 보네. 괜찮아? 아니. 어디 보자. 빨개진 거 봐. 엄마가 코에 따뜻한 물 묻혀왔거든? 응. 혹시 코가 뚫릴까 싶어 엄마는 매일 밤 따뜻한 물을 손수건에 적셔 딸의 코 위에 올려줍니다. 막힌 코 대신 입으로 숨을 쉬는 게 버릇이 된 정서. 언제쯤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아이가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참 학업에 집중해야 할 나이고 사춘기라서 예민한 아이인데 비염 천식 때문에 코도 막히고 이렇게 항상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 제가 대신 아파주고 싶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엄마로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밤에 더 심해지는 코막힘 때문에 부족한 수면 시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 더해지는 답답함과 예민함. 그리고 계속된 기침과 천식을 달고 사는 정서. 현재 정서의 코는 어떤 상태일까요? 비염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 콧살은 별로 안 부었어. 이쪽 콧살은 많이 부어가지고 문제가 뭐냐면은 코뼈도 이렇게 똑 발라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코가 휜 거야. 네. 그래서 오른쪽 콧구멍과 왼쪽 콧구멍 중에서 어디가 넓은가를 본 거야. 그랬더니 오른쪽은 0.65, 왼쪽은 0.38이라서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왼쪽이 훨씬 좁아, 단면적도. 코의 단면적이 오른쪽 코가 0.65제곱센티미터인 반면 왼쪽 코는 0.38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코뼈가 휜지 몰랐는데 휘었다는 걸 아니까 너무 새롭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이번엔 겨울이 오는 게 예전만큼 두렵지 않다는 주인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코 안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고 자, 들어갑니다. 네, 놀라셨죠? 후두골하고 전두골을 살짝 교정합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코 건강부터 챙긴다는 그녀, 최빛나 씨입니다. 네, 지금 코 옆에 있는 영향열에 뜸 치료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뜸을 붙인 상태로 10분 정도 계실 거예요.
꾸준한 관리로 알레르기 비염의 고통에서 해방됐다는 빛나 씨. 현재 그녀의 코 속은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코 상태 봤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오른쪽, 여기 왼쪽이고요. 여기 색깔하고 이 사이가 숨 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좀 선홍색에서 약간 붉은 상태. 그리고 여기 공간이 넓을수록 좋은 상태인데 점점 지금 꾸준히 이렇게 치료도 하고 관리도 하시니까 좋아지는 게 좀 보이네요. 네, 정말 그러네요, 원장님. 네. 예전에 비해 붓기도 덜하고 깨끗해졌다는 빛나 씨의 코 속. 알레르기 항체 IgE 수치 또한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빛나 씨는 대학생 때부터 시작된 알레르기 비염 증상으로 불편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제가 비염이 제일 심각했을 때는 그때 이제 취업 한참 준비할 때 이제 도서관 안에는 에어컨 틀어서 엄청 춥고 밖에 나가면은 또 엄청 덥고 그런 생활을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도서관에서 막 코를 풀고 막 코를 막고 막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코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그래서 병원을 한번 다녀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갔더니 이제 비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빛나 씨를 괴롭힌 알레르기 비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거니 하고 방치했다는데요. 코 가려움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콧물을 달고 살던 그녀가 비염을 고쳐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었답니다.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엄마가 부모들이 안 좋은 게 또 아이들한테 유전적으로 혹시나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안 좋은 점은 이제 비염, 이제 코가 안 좋고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 큰아들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막둥이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또 유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코도 이제 관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코 건강이 좋지 않았던 큰아들에게 어느 날 비염 증상이 나타났고 4살인 막내도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산 거죠. 그렇게 빛나 씨의 비염 관리가 시작됐습니다. 정우야, 엄마랑 같이 청소 좀 하자. 문 먼저 열고 추우니까 빨리빨리. 환기는 무조건 하루에 3번 이상 시키고요. 청소하기 전에 또 먼지 많이 날리면 너 또 코 간지럽고 콧물 나잖아. 마스크 먼저 해. 알았어. 대청소도 일주일에 1번 이상 한다는데요. 청소 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진먼지 진드기가 주로 사는 소파나 쿠션 등은 더욱 신경 써서 청소하는데요. 바닥 청소는 큰아들 정우의 몫이랍니다. 그 사이 빨래를 시작하는 빛나 씨. 여기 빛나 씨만의 팁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식초인데요. 반 정도만 넣으면 되겠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줄이기 위해 빨래를 할 때는 섬유유연제 대신 천연 재료인 식초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섬유유연제 대신에 마지막 헹군물에 양조식초를 넣어요. 식초가 향균, 살균 작용을 막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헹군물에 그걸 한 스푼 넣으면, 한 컵 정도 넣으면 그 빨래에 살균 작용도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먼지 제거, 천연 재료 사용, 환기까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빛나 씨. 눈에 보이는 먼지를 없애는 건 기본. 아이들 물건은 더욱 꼼꼼히 관리한다고 합니다. 정우 간식 해서 학원 보내야겠다. 청소를 끝낸 빛나 씨가 간식을 준비합니다. 비염 관리를 위해 환절기엔 면역력에 더욱더 신경을 쓴다는데요. 우유 한 잔도 차갑게 먹기보단 살짝 데운 후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강청을 더해 아이들 간식을 준비합니다. 정우야, 생강 라떼야 먹어봐봐. 엄마가 생강이랑 생강청이랑 꿀이랑 같이 넣었어. 어때? 맛있지? 생강 맛 많이 안 나지? 너 독서실 갔을 때는 요즘 어때? 너 저번에 독서실 가서 너 비염 때문에 기침하고 코 훌쩍인다고 다른 사람들 신경 많이 쓸까 봐 너 많이 걱정했잖아. 예전에는 그랬는데 뭐 엄마가 이렇게 과일도 주고 관리하니까 요즘엔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괜찮아졌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정우야. 라떼, 생강 라떼 많이 먹어.
이맘때 도움이 될 만한 면역 관리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우리 몸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온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좋고, 양말이나 머플러를 챙겨 찬바람에 노출되는 면적을 줄이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우야, 우리 코 건강에 좋은 스트레칭 매일 하는 거 우리 그거 오늘 하자 지금. 우리 지금 한번 해볼까? 그래, 해보자. 그때 엄마가 알려줬지? 어떻게 하는지? 엎드려서 두 발 해서 그다음에 고개 숙여서 하늘로 쭉.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올려 가슴으로 호흡하는 이 스트레칭은 폐를 확장시켜 기관지 강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4살 민건이도 제법 잘 따라하네요. 코 건강에 좋다는 스트레칭까지 마치고 냉장고로 향하는 빛나 씨. 너 먹을 때 엄마도 하나 먹어야겠다. 자. 우리 민건이도 엄마도 먹을까? 아, 쇼로로. 맛있지 민건이? 찬바람 불고 하면 막 주르륵 흐르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그것보다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숨쉬기도 편하고. 어때 요즘? 콧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집중 잘 되는 것 같아요. 좀. 빛나 씨 가족이 챙겨 먹는다는 코 유산균은 어떻게 코 건강과 면역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 MVP1703이란 김치에서 유래한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럼 IM76과 건강한 장에서 유래한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IM55를 배합한 유산균입니다. 이 모든 유산균이 알레르기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유산균 중에서 알레르기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균주로 만들어진 유산균이 바로 코 유산균입니다. 그렇다면 코 유산균은 어떻게 알레르기 증상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장내 환경과 면역 균형이죠. 코 점막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위험물질과 맞서 싸우는 면역의 최전선이라고 한다면 장은 면역의 최후의 보루이자 본기지인데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약 70에서 80%가 존재하는 그런 곳이죠. 약 100조 마리의 장내 미생물이 존재하는 장은 건강한 상태라면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생태계를 유지하는 그런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장은 미생물의 종류도 적고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은, 그러니까 균형이 무너진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장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 있게 유지되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유해균이 많아져 균형이 깨진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장은 어떤 상태일까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와 일반인의 장내 균총 다양성을 비교해보면 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지수가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 밸런스가 무너져서 유해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면역 기능도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장내 환경을 잘 유지하는 것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고 건강한 면역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장내 환경에 이어서 무너진 면역 균형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면역 상태는 TH1과 TH2라 불리는 면역 시스템이 마치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IgE 항체 같은 물질이 많아지면 TH2 쪽으로 면역의 균형이 기울어지고 알레르기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코 유산균이 IgE 항체처럼 균형을 무너뜨린 요인을 줄이고 다시 건강한 면역 균형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우리 몸의 면역 과민 반응을 일으켜 면역 균형을 무너뜨리는데요. 이때 코 유산균이 면역 불균형을 일으키는 요인을 줄여 균형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진먼지 진드기를 처리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생쥐에게 코 유산균을 먹인 결과 알레르기 증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 유산균을 먹인 생쥐의 혈액을 조사해 보니 알레르기 항체인 IgE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 코 유산균이 한쪽으로 치우친 면역 불균형을 바로잡아서 건강한 면역 균형 상태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무너진 몸과 일상의 균형을 바로잡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면역력 저하로 만성 염증성 질환에 시달리는 고은 씨와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 코막힘과 천식으로 인한 기침까지 알레르기 행진으로 괴로워하는 중학생 정서양. 이들은 알레르기와의 불편한 동거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하셨던 그 피검사 결과를 보면은 이뮤노글로불린 E라고 하는 것이 수치가 좀 높거든요. 정상은 100까지고 환자분의 수치는 158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 알러지 자체를 좋아지게 하면은 이게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완치는 안 되죠. 알러지는 좀 체질이니까 완치는 안 되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을 쓸 수도 있고 환경적인 걸 개선할 수도 있고. 자칫 방심하다가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평소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항체 IgE 수치가 높다는 것은 이 알레르기 체질이다 또는 알레르기에 예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체내에 알레르기성 염증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염증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이 알레르기 항체 IgE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환경적으로는 온도를 약 20도, 습도는 약 50% 정도로 이 온도 습도를 잘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에 난방을 많이 하는데 이 난방 온도를 조금 낮추고 이 실내의 온도 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알레르기 항체 IgE 수치가 높고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확실하게 있다면 우리가 이 수면을 취하는 침대 매트리스 등을 잘 관리해 줌으로써 이런 알레르기 증상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알레르기 비염 개선 프로젝트. 먼저 고은 씨와 정서양에게 비염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전달했는데요. 건강한 코를 만들기 위한 식습관 개선과 면역력 강화를 위한 운동, 그리고 코 유산균 섭취와 함께 진먼지 진드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지긋지긋한 알레르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도전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알레르기 비염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그녀들의 힘찬 도전 시작합니다. 먼저 고은 씨는 식습관을 아예 바꿨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운동량도 2배로 늘렸고요. 정서양의 엄마 혜은 씨는 섬유 유연제를 천연 재료인 식초로 바꿨습니다. 근데 왜 꾸준히 먹어보니까 비염 생각보다 괜찮아진 것 같아요. 며칠 뒤 우리는 고은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때마침 운동이 한창인데요. 기관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빛나 씨가 하던 스트레칭으로 열심히 관리 중입니다. 또 다른 습관도 생겼다는데요. 그녀의 코 건강엔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에는 숨쉬기 답답하니까 일어나자마자 스프레이를 찾았는데 지금은 오늘은 뿌렸나 안 뿌렸나 이렇게 제가 기억을 잘 못할 정도로 가렵고 이런 게 덜하니까 진짜로 살 것 같아요. 정서는 어떨까요? 일단 코 푸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답니다.
코 속에 쌓인 먼지를 헹궈내 코 점막에 도움이 된다는 코세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 사이 엄마 혜은 씨는 청소 중인데요. 수시로 침구를 갈고 청소하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진먼지 진드기를 없애도록 노력했답니다. 드디어 프로젝트 종료! 그동안 두 사람의 코 건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프로젝트 시작 전과 동일하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은 씨 결과부터 볼까요? 오늘 보시면 이 왼쪽 코에 출혈이 없어졌다. 이게 일단은 내시경적으로는 가장 좋아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전 오른쪽 단면적이 0.36, 오늘 단면적이 0.61, 그러니까 2배로 좀 늘어난 거죠. 지난번보다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 좋아졌어.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오른쪽 단면적이 0.65, 그 다음에 왼쪽 단면적이 0.38이었는데 0.65였던 단면적이 0.77, 그 다음에 0.38이었던 단면적이 0.47로 다 늘어났어. 그래서 코가 조금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고은 씨의 경우 피딱지가 있던 코 점막이 개선되었고요. 또한 오른쪽 코 단면적도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항체인 IgE 수치 또한 프로젝트 시작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서의 경우 프로젝트 시작 전보다 양쪽 코의 단면적이 모두 늘어나 비염 증상이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녀의 표정 또한 전보다 훨씬 편해 보이는데요. 코 속이 달라진 게 몸으로도 느껴지나요? 네, 요즘에 잠잘 때도 괜찮고 공부할 때도 그렇게 안 졸려서 너무 좋았어요. 요즘에 환절기라 가지고 감기 잘 걸리는 시기인데 감기도 요새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코 관리에 더 열심히 하고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소아 청소년들의 비염 증상 개선에 코 유산균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코 유산균 섭취 4주 후에 콧물, 코가려움, 재채기 같은 증상이 유의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코 건강 관리를 하면서 이번 환절기엔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줄었다는 정서. 건강한 코가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코 점막을 통해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 먼지 등을 차단하는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코 점막이 건강하게 유지되면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 건강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고은 씨 또한 비염 증상이 완화되었는데요. 코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한 연구에서 19세에서 65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 4주간 코 유산균을 섭취시켰는데요. 이 섭취 4주 후에 콧물, 코막힘, 코가려움, 재채기 등 4개 항목으로 구분되는 TNSS 총점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콧물과 코막힘 및 알레르기 유발 항체인 IgE의 농도도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코막힘, 재채기, 눈물, 수면, 일상활동, 이 비염 조절 정도를 평가하는 RCAT 평가에서 코 유산균을 4주간 섭취한 비염 환자의 경우 RCAT 총점과 눈물 증상 조절 역시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코 유산균.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코 유산균의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능성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과다 섭취 시에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이 체질이나 임신부,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작은 빙산일지 몰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대한 빙산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죠. 알레르기 질환도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작은 증상처럼 보여도 우리 몸 곳곳에선 무너진 면역력 때문에 그 어떤 질병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보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살기 위해선 겉으로 보이는 작은 빙산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